저는 손흥민 부재가 진짜 영향이 있다고 봐요. 뭐 그런 면이 라커룸 있는 것 분위기 같아요. 지금 네. 김영 기자가 전해준 그 현지 보도 내용처럼 적어도 그런 분위기는 손흥민이 있었을 때는 없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다들 그 엄청 자존감이 높은 상태로 이 팀이 온단 말이에요. 성공해서 온 팀이야 이 팀이. 그거를 잡아줄 선수가 없는 거. 감독도 그걸 잘 못하고 주장도 지가 먼저 인스타에 글 올리고. 마이너 메뉴 같은 거죠. 메뉴에 메뉴병. 근데 여기는 병이 있을 정도의 팀이 아닌데 왜? 약간 네. 이런 느낌이죠. 니들은 왜? 니들 너 뭐 돼? 요 세 글자로 요약되는 팀 분위기가 아닌가. 토마스 프랑크 감독이 목이 날아갔습니다. 네. 목이 사실 날아갔고요. 거의 뭐랄까요 사형 선고가 되고 집행만 기다리는 듯한 느낌이기는 했어요. 워낙 성적도 안 좋았고 여론도 안 좋았고 또 팀 라커룸에서 지시도 못 받는다라는 징후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시기가 문제이지 않았냐 싶었는데 지난 주말에 뉴캐슬한테 홈에서 또 지고 나서 이제 경질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2026년 들어가지고 1승도 못했더라고요. 예, 리그 8경기 3무 4패, 무무패패 무무패패. 네. 무슨 그 이제 리드미컬하게. 그러네요. 네. 네. 장구 구음 넣듯이. 네. 그리고 기록 중에서 굉장히 좀 압도적이었던 게 원래 그 포스테코글로 감독도 홈에서 못 이겨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던 감독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홈 승률이 50%였어요. 그런데 프랑크 감독은 부임하고 나서 총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홈 승률이 야 이거는 15.4%? 야 이런 감독은 세계적으로서 드물지 않나요? 네. 그래가지고 야. 뭐 그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이랑 토트넘 스포 스타디움이랑 네. 새로 만든 구장들이잖아요. 새로 만든 뒤에 패가 비슷하다. 거의 따라잡았다. 근데 시기 차이가 근데 비슷한 시기에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쵸. 만든 시기가 한 10년 차이 나는데 패를 따라잡았다. 뭐 거의 뭐 그런 통계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고요. 야, 근데 이쯤 되면 여기는 나 토트넘 팬분들께 죄송합니다만 누가 와도 망하는 거 보면 정말 무슨 수맥이 흐르나 싶을 정도의 예. 저는 뭐 프랑크 감독 처음 왔을 때 저희 홀리TV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 저는 그냥 우려를 했거든요. 이분은 토트넘이 빅클럽이죠. 근데 그러니까 그 팀의 실제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그 모든 선수들이 여기가 커리어 하이인 팀이거든요. 무슨 커리어 이런 거 없지만 대부분 자기 커리어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온 정말 에고가 강하고 돈도 생애 가장 많이 벌고 이런 상태에서 온 팀인데 이런 선수들을 다뤄본 적이 좀 없는 감독이다 보니까 전술적으로도 뭐 특출난 게 있는 게 아니고 매니지먼트에 강점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그 매니지먼트의 강점마저 발휘가 안 되면서 시즌 도중에 경질이 됐습니다. 벤카테샴 CEO와 랑게 스포츠 디렉터가 이제 팀 하이어라키 뭐라고 해야 되나 팀 최상부에 네. 뉴캐슬전 패배 후에 이제 의견을 냈다고 하고요. 결국에는 뭐 레비가 문제였던 것도 아닌 건가? 뭐 레비 네. 회장이 이적 시장을 좀 잘못 보냈다라면 잘못 보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토트넘이 네. 레비 회장 간 이후로도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은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루이스 가문이 잘못됐다부터 시작해서 방금 말씀하신 뭐 벤카테샴 CEO도 잘못이 있다, 랑게도 잘못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범인 찾기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뭐 저기 벤카테샴이 잘못이 있다 중에서 일단 여름에 영입 똑바로 못했다. 뭐 네. 플랜 A, B, C, D 놓치고 E 영입하고 이런 거 많이 보긴 봤죠. 뭐 이를테면 에제도 놓쳤고 그리고 파라티치가 복귀했다가 금방 나가는 과정도 이럴 줄 알았으면 복귀시키지 말았어야 되는데 징계 풀리자마자 복귀했다가 세 달인가 있다가 바로 피오렌티나로 가버렸거든요. 뭐 그런 과정도 보면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좀 근시안적인 운영이 좀 아쉽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선수 영입이 늘 이 팀은 좀 아쉬운 팀이라 합니다. 근데 이번만이 아니라 늘 보면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토트넘이 매번 탑급을 영입할 수 있는 팀은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늘 좀 애매한 레벨에 있는 선수들에게 과한 돈을 써서 데리고 오는 뭐 대표적으로 은돈벨레 과거에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도 뭐 차비 시몬스라든가 뭐 이런 약간 좀 도박성 투자를 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그것들이 번번이 좀 실패로 끝나는 거. 그리고 지금은 솔직히 프랭크 감독은 좀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부상자 너무 많아요. 지금 부상자로 반쯤. 진짜 한 트럭입니다. 네. 시쳇말로. 그러니까 주전 조합이 부상자로 만들었을 때 더 세요. 네, 골키퍼 빼고 10명이 강합니다. 메디슨 있고 클루세스키 있고 뭐 다 있으니까 뭐 벤탄쿠르도 있고요. 네. 예.
워낙 우도기도 최근에 포함이 됐죠. 뭐 네. 쿠두스도 부상이고. 예, 쿠두스도 부상이 예. 됐고. 그리고 메디스는 그때 한국어가 다친 거 아직까지 복귀를 못 하고 있고. 그렇죠. 예,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게다가 이 주장이라고 하는 로메로가 이번 시즌에 그 퇴장으로만 7경기 못 나와요. 그렇죠. 예, 두 부상자가 안 번째는 그래도 많은데, 그러니까 모든 게 잘 안 돌아가는 상황. 그러니까 감독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맞지만,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 포스테코글로 감독도 엄청 갈렸잖아요, 토트넘이. 예. 그때도 부상이 많았지만, 예, 그때 후유증인가? 아니 이 팀은 뭐 올 시즌은 딱히 물론 챔스 나가고 뭐 하지만, 야, 어떻게 이렇게 시즌 초부터 부상이 많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게 안 돌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어쨌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감독이 책임을 뭐 지는 것은 축구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라커룸에서 뭐 아스날 뭐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뭐 이렇게 된 뒤에 나온 뭐 텔레그래프나 이런 좀 취재를 많이 한 매체들이 이때다. 야, 그거 선 넘은 건데 그거 진짜. 이제까지는 네. 못 썼지만 이제 써야겠다면서 와르르 내놓는 걸 보면 저 아스날 하는 거 봐, 우리 저렇게 해야 돼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리그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팀이고 그리고 사실 좀 더 심층적으로 생각해 보면 토마스 프랭크가 하고 싶은 모델이랑 아르테타 모델이랑 비슷하긴 해요. 뭐 경기 전체를 장악하는 게 아니고 국지적인 혼돈을 좀 만들려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비슷한 모델의 최고 모범살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왜 아르테타를 이렇게 좋아하는지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했다. 그리고 아스날한테 지구도 했고 지기 전에도 했다. 적당히 해. 선수 중에 한 명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게 계속 반복돼가지고 선수들이 뒤에서 아, 저 감독님 왜 저래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그게 이미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는 사소한 트리거가 더 큰 어떤 위험의 실추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 아스날 로고 컵을 들고 나왔을 때 그거는 좀 이런 전사가 없으면 그냥 해프닝인데 그쵸. 한번 그러고 컵을 들고 나와서 사람들이 인터넷에 X 같은 데다가 뭐 이 아스날 유니폼이나 잠옷을 입은 토마스 프랑크를 합성해서 올린단 예. 말이에요. 그럼 그걸 토트넘 구단 직원이나 선수들이 단톡방에 돌려봤다는 거죠. 야 이거 봐라 이거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위험은 더욱더 실추되는 그런 반복이 이어졌다. 근데 솔직히 그거는 진짜 우연이었겠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그러니까요. 이게 아, 아무도 확인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확인 못한 것도 못한 거지 뭐 어떻게 그 컵이 거기까지 갔을까? 그 손에 또 그 어떻게 사람 다 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무슨 암살 같은 거 아니야? 사회적 암살. 아 누가 그러니까 일부러. 아 진짜 그거 보면서도 진짜 실컷했을 정도로 제가 토트넘 팬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차라리 팀이 잘 나가고 있고 만약에 아스날과 토트넘의 입지가 다른 정반대인 상황이라면은 약간 오히려 아스날 팬들이 화를 낼 만한 그쵸. 조롱하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만한 일인데 네, 뭐팀 내 분위기가 이미 망가져 있었다. 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이를테면 이번 시즌 새로 합류한 선수들을 소스로 해서 뭐 쓴 문단을 보면 새로 합류했을 때 기존 선수들의 분위기를 보고 영입생들이 좀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왜냐? 이미 원리된 선수들은 야 우리는 홈구장에서 팬들 지지 못 받는 팀이야. 아하. 이렇게 이미 분위기가 쫙 퍼져 있었다. 그거에 대한 불만이 이미 선수들 사이에 팽배한 뒤에 새로 합류한 애들이 이 팀 뭐 이래? 이게 홈이야? 이걸 보면서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야, 근데 홈 성적 15.4%면 욕을 처먹어서 산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근데 이제 악순환이라는 거죠. 네. 욕을 처먹고 더 못하고 또 먹고 또 못하고 이런 악순환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최소한 응원은 좀 해달라 이렇게 막 불만도 표하고 읍소도 하고 막 인터뷰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선수들이 좀 심해졌어요. 팬들하고 싸우는 일들도 몇 번 있었고. 네, 좀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제가 그 손뽕 채널 계정주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손흥민 부재가 진짜 영향이 있다고 봐요. 뭐 그런 면이 라커룸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 지금 김영 기자가 전해준 그 현지 보도 내용처럼 적어도 그런 분위기는 손흥민이 있었을 때는 없지 않았나요? 그 후임 네. 주장이 로메로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퇴장이 많고 그리고 그래서 퇴장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구단을 저격하는 게시물 같은 거를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에 제가 기억하는 걸로 2번 썼는데 네. 그게 이제 저는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면 구단 내에서는 감독이 뒤에서는 이해해 하더라도 겉으로는 징계를 줘서 0을 세워야 되거든요. 예. 징계를 안 준 거에서 0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훈련장에서도 여러모로 로메로가 특혜를 받았다. 그 다음에 토트넘 선수단은 유망주 나이만 선수 가리지 않고 지각이 빈번하다. 이런 얘기들이 물어 나와서 그건 좀 심하다 진짜. 그래서 이제 토마스 프랑크 감독이 브렌트퍼드에서 혼자 잘 된 게 아니고 구단과 2인 3각이 잘 돼서 잘 된 건데 네. 그때 정책이 노 디캐드 정책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애초에 우리는 좀 머리에 똥만 찬 애들은 애초에 영입 자체를 안 한다. 예.
그러니까 좀 험블하고 마인드. 마인드가 우리 팀 문화에 맞는 애들만 영입한다. 이런 식의 정책이 토마스 프랑크의 온화한 리더십과 조화를 이뤄서 팀이 잘 된 건데 여기는 중간에 토마스 프랑크가 왔고 이미 똥이 찼다고 할 수 없지만 머리가 굵은 네. 선수들이 잔뜩 있고 예전에 하던 것처럼 이제 애들 잘 해주면 분위기 좋아지겠지. 토마스 프랑크는 이런 팀을 다뤄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수습할 수 없었다. 그렇죠. 이런 분석입니다. 아까 초반 제가 얘기했던 거랑도 약간 일맥상통하는데, 그러니까 다들 그 엄청 뭐랄까 자존감이 높은 상태로 이 팀이 온단 말이에요. 성공해서 온 팀이야 이 팀이. 근데 일반적으로 토트넘이 리딩 클럽은 또 아니잖아요. 근데 이 팀에서 그런 선수들이 와서 좀 에고 넘치고 이러는데 그거를 잡아줄 선수가 없는 거. 감독도 그걸 잘 못하고 주장도 지가 먼저 인스타에 글 올리고. 마이너 메뉴 같은 거죠. 메뉴에 메뉴병. 근데 여기는 병이 있을 정도의 팀이 아닌데 왜? 약간 이런 느낌이죠. 니들은 왜? 니들 뭐 돼? 요 세 글자로 요약되는 팀 분위기가 아닌가. 그리고 주장 선임이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주장이면은 직접 가서 말로 풀어야지. 그러니까 인스타 올리기 전에 팀 수뇌부랑도 얘기할 수도 있고 감독이랑도 얘기할 수 있고. 근데 그렇게 올리는 거.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못하는데요, 로메로가. 네. 그것도 저는 큰 것 같습니다. 소통이 기본적으로 원활하게 안 되는 사람이 리더라고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을 다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시즌이 꽤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또 잘하고 있고 그 후임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임시 감독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후임 감독 선임할 것이냐. 지금까지 뭐 나온 얘기가 있나요? 관련해 가지고? 뭐 부임설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그냥 영국 텔레그래프에서 토트넘 프랑크 경제 다루면서 감독 후보군이 현재 이 감독들이 좀 쉬고 있다.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 임시 감독 후보로는 항상 언급되는 라이언 메이슨. 라이언 메이슨이 2번 했고 또이언 또이슨. 네. 근데 지금 어디 감독 가다 잘렸잖아요, 최근에. 네, 저는 좋지 네. 않았죠. 네, 그 계속 이제 코치만 하다가 웨스트브로미치 감독 가는데 거기서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일단 좀 놀고 있긴 합니다. 네. 근데 또 임시 감독을 할지 모르겠네. 또 누구 얘기 있습니까? 이온 헤이팅어 같은 경우에는 좀 얄궂은 상황에 놓인 게 토마스 프랑크, 그러니까 이미 토트넘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토마스 프랑크가 잘리기 3주 전에 이 팀에 와가지고 잘해볼게요 이랬는데 감독님이 목이 날아간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 임감시키려고 데려온 건가? 이런 분위기이긴 해요. 왜냐면 아약스 때도 임감을 잘했거든요. 그리고 현지에서도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헤이팅이 오고 나서 전술이 좋아졌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었어. 예. 근데 아약스에서 임감을 잘해서 정식을 시켰더니 그땐 말아먹어가지고 잘린 뭐 이런 스토리가 있긴 했는데 아무튼 임감은 한번 잘한 적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은 일단 헤이팅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은 있습니다. 네. 야, 근데 이 팀 감독은 좀 네임밸류가 되는 감독들도 오퍼를 받아도 흔쾌히 오케이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임기를 마치는 사람이 없어. 그거를 그래서 더 올 수 있나? 위약금 많이 받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독이 든 성배도 아니고 그냥 뭐 웅덩이물 퍼먹는 것 같은 살모넬라균 퍼먹는 것 같은 느낌. 불량식품이야. 네. 예. 후임 감독 최근에 그 마르세유가 그 파리한테 대패당하고 나서 데체르비 감독이 물러났잖아요. 네. 그분도 좀 거론이 되는 것 같고. 네, 데제르비는 뭐 완전 강성이죠. 네, 구단이랑 맨날 싸우고 뭐 말 되게 세게 하고 선수들이랑도 싸우고 뭐 이런 스타일이고. 근데 이제 전술가로서는 인정을 상당히 받고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늘 또체티노. 이분이 현역인데 계속 토트넘이랑 링크가 떠요. 왜냐면 서로 살아날 길은 이것뿐인 것처럼 보이니까 네. 둘 다 서로 뮤추얼하게 이거밖에 없다. 딱 봐도 아까 그리고 제3자가 봐도 서로한테 필요해 보이기는 해. 네. 네. 근데 어쨌든 포체티노는 적어도 이번 여름에 월드컵까지는 또 해야 되니까 미국에서 미국이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돼 있고 또 그밖에 어떤 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죠? 뭐 마르코 실바, 뭐 안도니 이라올라 이런 사람들은 이제 풀럼과 이라올라가 이제 본머스, 네. 본머스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제 중위권 정도 되는 전력의 팀을 잘 이끌고 있으면서 빅클럽도 계속 후보군에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후보로 거론이 되고요. 네, 차비 에르난데스 있고 로비킨이 특이한데 로비킨 하면 이제 토트넘의 준 레전드죠. 네. 그 지금 현역 감독이잖아요. 예. 지금 페렌치바로신가? 페렌치바로시 예, 헝가리에. 예. 그 전에 마카비 테라비브 이스라엘 팀을 한 시즌 이끌고 페렌치바로시를 지난 시즌 도중에 와가지고 1월에 왔기 때문에 지금 부임한 지 딱 1년 하고 네.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잘하고 있긴 해요. 유로파리그에서 4승 3무 1패로 지금 토너먼트 플레이오프 가 있고 그런데 이제 로비킨 얘기가 나오는 건 그런 거죠. 옆 동네 보니까 캐릭 이거 역시 역시 레전드? 역시 레전드 그것뿐인가?
이런 느낌인데 사실 메뉴가 솔샤르는 캐릭이 와서 갑자기 잘 되는 거는 퍼거슨 어게인이란 느낌이라면 토트넘은 캐릭이 불러올랐 캐릭이래 로비킨이 불러올랐던 어게인의 기억이 없거든요. 그 마틴 요로게인? 마틴요 어게인이야 뭐 후안데 라모스 어게인이야 뭐야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캐릭처럼 생각하면 안 되진 않나 싶은데 네. 아무튼 얘긴 나옵니다. 근데 레전드 썰 한 발 더 나가서 캐릭 얘기도 있던데요? 캐릭을 정식 감독으로 뭐 마이크 캐릭이 네. 메뉴에서 임관만 하고 나올 거니까 네. 가능은 한 얘기죠. 네. 네. 전 그게 오히려 성공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겠네요. 네. 많은 분들이 잊고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 인터넷에서도 많이들 한 얘기예요. 제발 너가 메뉴에서만 뛰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줘. 너는 토트넘 레전드기도 하잖아. 제발 우리를 봐줘. 많은 사람들이 댓글 달거든요. 네. 토트넘 거쳐서 맨유 간 케이스가 꽤 많습니다. 뭐 베르바토프도 있고 뭐 에릭센도 뭐 직접은 아니지만 뭐 거쳤었고 이런 선 많이 있는데 그리고 해리 레드넥 감독 얘기도 있는데 레드넥 감독이 감독 안 하신 지가 한 8, 9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분은 농담인지 모르겠는데 본인 입으로 네. 내가 임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셔서 얘기가 나오는. 그걸 뭐 정하긴 해야겠네요. 임시 감독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정식 감독을 할 건지. 야 무리뉴 얼마나 신나할까 또. 무리뉴 얘기도 있습니다. 어느 보도에 보면. 무리뉴를 그렇게 자르는 게 아니었어. 내가 볼 때는. 아무튼 토트넘이 또 다시 아르테타 한 명 있을 때 토트넘은 감독을 몇 번 바꾸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또 감독을 좀 바꿨기 때문에 그 얘기를 간단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